여러분, 영어는 몇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41번부터 45번까지 장문 독해를 제외하면 모두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한 개의 문단에는 몇 개의 주제가 들어가 있나요? 한 개죠. 수능 영어에 제시되는 문단에는 100% 한 개의 문단에 한 개의 주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개라면 같은 말이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능 영어는 반복되는 말 찾아내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한 문단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복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는 건강해, 쿠키는 안 좋아. 유기농은 건강해, 인공은 안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사과랑 자연이 긍정으로 반복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쿠키랑 인공이 부정으로 반복되는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저 네 문장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수능 영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전 되게 어릴 때 학원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300평 이상의 규모의 학원을 갖고 있는 입시학원의 원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 수업 때문이었는데 그 영어 수업의 본질이 바로 이 재진술 찾기, 같은 말 찾기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찾는 눈을 길러준다, 2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실제 지문을 갖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건 2023학년도 6월 문제인데요. 이 지문에서의 핵심 개념은 Joint Cognitive Systems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지문 한번 보실까요? The approach Joint Cognitive System treat a robot as a part of the human-machine team 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사람, 기계, 팀의 일부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Mixed team, self-driving cars, entertainment robots, robots for telecommuting 이라고요. 이렇게 예시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팀으로서의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정 반복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Rather than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이게 부정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즉, 로봇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의 핵심 개념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서비스 증가로 인한 시민 참여의 감소입니다. 이 개념이 지문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첫 부분에서는 Ur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have evolved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citizenry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Frequently, this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라고 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시민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문 보시면요. Money for services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서비스를 위한 돈이 시민의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responsibility of a citizen is slowly being supplanted by government. 시민의 책임이 정부에 의해서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는 부정적 결과를 다시 언급합니다. 결국 지문 전체에서 정부의 서비스 증가와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 감소라는 두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정부 서비스가 시민 책임감을 대체해서 안 된다는 주제를 일관되게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단순히 지문에 반복되는 말을 인지하고 잡아내는 건 한 80% 정도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100% 정복하시려면 선택지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즉, 평가원이 여러분을 틀리게 만드는 선택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주제랑 제목, 요지, 대입 파악 유형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지문을 잡아내셨다면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게 선택지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알려드릴 텐데 오답이 되는 선택지의 특징과 정답이 되는 선택지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답되는 선택지의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 있죠. 그 키워드가 선택지에 분명히 어느 정도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녹아들어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소재를 선택지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최근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서 메인 키워드를 잡으셨으면 그 키워드와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선택지가 나왔다 하시면 그 선택지는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체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제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필자의 의견, 주제, 반복되는 내용을 잡았는지를 파악하기를 바라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줘서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파악해보면 반대되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반의관계의 선택지를 주는 경우도 꽤 많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오답 특징, 소재가 완전히 다르거나 비슷한 느낌, 이런 경우 소거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잡았던 반복되는 내용의 정보와 반대로 진술하는 코멘트의 선택지를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반대로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제를 다 읽었고 말 그대로 대입 파악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를 A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뚜렷하게 주는 경우들은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학년 수능시험에서는 극히 출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선택지들은 대체로 추상적이다 혹은 간접적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추상적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제가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갖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구온난화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아직도 문제점이 참 많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해결을 못했어 라는 게 제가 읽었던 지문의 중심 정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지구온난화 아직 해결 잘 못했어, 문제점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수능은 어떻게 주냐면 지구온난화 어떻게? 갈 길이 멀군,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넌지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선택지는 직접적으로 딱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감춰서 추상적인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 정답을 고르실 때 이거 너무 노골적이고 답인데 지문에서 많이 봤는데 하는 것들은 정답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첫 번째, 콜론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콜론이 뭔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름 땡땡 홍길동, 이런 식으로 소재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콜론을 사용해서 주는 케이스의 선택지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답은 중심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대체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 소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로바로 지우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을 읽었는데 내가 반복해서 잡은 그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정보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서 반의되는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정답은 어떻게 준다고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되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주로 쓰이는 표현은 콜론을 사용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해결 방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다 라고 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5개년의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 주제 제목 문제를 가지시고 주제 잡으시고 소재 잡으신 다음에 소재의 적절성과 방금 말씀드렸던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선택지로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 근거 명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해설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았던 소재와 주제를 갖고 적절성 여부를 한 학년 낮은 그레이드로 해보시면 제일 좋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마치 우리 국어 영역의 독서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맞다 아니다를 근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 3등급 이상인데 주제 제목이 약해요 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선택지를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방안처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등급대에 따라서 학년을 낮게 푸시거나 혹은 3등급 이상이라면 적절한 3학년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잠깐 하지 마시고 몰아서 한 번에 딱 연습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보에 대한 반복, 그리고 계속 긍정 반복, 부정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선택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가원 출제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패러프레이징에 힘을 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